합격하는 학생들이 5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신 소장입니다. 한번 저를 여기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 전 대학에서 영상 디자인을 가르쳤던 교수였고요. 지금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강남 서초 교육지청 지정 미대 입시 컨설턴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A랑 네이버 엑스퍼트에 유일하게 미대 입시 컨설턴트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대원 원장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생각보다 많이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는 다소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저 말고도 다른 원장님이 또 설명해줄 파트가 있어서 제가 좀 짧게 임팩트 있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가 미술학원인데 미술학원에서 저희 연구소하고 이렇게 같이 조인이 돼서 저희가 이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갈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섬하고 저희하고 이제 연구소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그린섬 학생들은 저희가 좀 따로 별도로 더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류 전형이라는 게 사실 먼 얘기도 아니고 아주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 전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 뭐 이 학원을 처음으로 오셨던 어머님들은 서류 전형이나 수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어머님도 계시겠지만 타 학원을 다니다 이렇게 뭐 이쪽으로 옮기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나 뭐 홍대 뭐 이런 거는 공부 됐다 잘해야 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되게 많고요. 아예 저희 아이는 수시는 그냥 접고 정시에 올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나 어머니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안 좋아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올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인 단어 자체가 그 도박 용어잖아요. 올인 뭐 이렇게. 근데 입시를 가지고 도박할 수는 없어요. 저희 친구들,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서 도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입시는 확률 게임이라서 어떤 전형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형으로 최대한 잘 활용해서 넣으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뭐 수시에 올인이야, 정시에 올인이야. 도박이죠, 도박. 도박이야 뭐 돈 잃으면 끝나지만 이거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1년, 2년, 3년 또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아예 그런 전형 자체를 아예 고3 때부터도 지원을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짧게 한다고 해서 말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 탑 클래스죠. 홍익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류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도 이제 제가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랑 뭐 이제 경기 이렇게 해서 제가 순서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생활기록부랑 미술활동 보고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실 모든 전형에는 원래 생기부도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학교 생활기록부라서 정확한 표현은 학생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생기부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쓰시는 단어를 생기부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올바른 단어는 아닙니다. 생활기록부하고 미활보, 미술활동 보고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홍익대, 이화여대 이 두 개가 사실은 유일하고요. 고려대는 창의보고서라고 좀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품 사진이나 그다음에 상장 이런 것들을 8개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그래서 작품의 퀄리티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미술활동 보고서, 창의 보고서 뭐 좀 보고서 형식으로 들어가는 학교라서 제가 같은 카테고리를 묶었지 정확하게는 홍대와 이대가 미술활동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고 고려대는 창의 보고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홍대를 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1 개념으로 이화여대도 무조건 넣죠. 반대로 이화여대를 넣는 학생들은 홍대를 넣고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이 똑같아요. 교과 5개, 비교과 5개, 종합 하나. 그러니까 이왕에 작성해 놓은 보고서 썩히면 뭐예요? 야, 홍대 넣은 김에 이대도 넣자. 보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특히 홍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학교들이에요. 자, 근데 이쯤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 원장님, 여기 대부분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어머님들 아시는 분도 있으시군요. 아, 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올해까지는 들어가고요. 내년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 올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끝물인 거죠. 네, 끝물인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학교, 이제 어떤 학교들 중에서는 야,
그러면 올해부터 그냥 우리 화끈하게 폐지하자.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2024학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폐지하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올해까지만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면 국민대, 동덕여대, 과기대, 명지대, 항명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중앙대, 연세대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서류도 필요 없고 그냥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하나 떼가지고 대학교에다가 제출하면 그거 봐서 합격, 불합격 가리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되게 좋죠. 되게 편하고. 이게 왜 편하다는 얘기냐면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럼 9월 달 원서 접수를 하고 실기 시험은 10월 달에 있죠. 근데 11월에 뭐가 있나요? 수능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목요일 날 수능이 있죠. 그럼 수능 바로 전달 10월 달에 실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수시 모집에. 그때가 한창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기간이잖아요. 사실 저희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 시기에 점수가 거의 오르락 내리락 결정되는 순간이죠. 저도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수업하다 보면 학기 말 과제 같은 거 뭐 한 4개월 전에 미리 내주거든요. 그럼 절대 4개월 전부터 시작을 안 하죠, 애들이.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 마감이다, 다음 주에 검사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밤새기 시작해가지고 한 1, 2주 동안에 이제 4개월치의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미대 학생들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스타일도 학생들이 그 전까지는 아까 수능 보기 한두 달 전 정도의 그런 열정으로 학생들이 1년을 했으면 아마 서울대 다 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가 제일 열심히 할 기간인데 그때 뭐가 있냐면 실기시험이 있어요. 수시 모집. 6번의 기회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번을 만약에 실기시험을 다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실기시험을 보러 6일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9시까지 입실이면 적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그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 그 전날은 어떻습니까? 실기시험 전날인데 공부를 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아니죠. 그 학교에 맞춰서 뭔가 연습을 하겠죠. 자, 실기시험이 끝난 그 다음날은요? 다음날 여파가 오죠. 그래서 그날 공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6번의 기회라면 6일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 6일이랑 그 후 6일, 6, 3, 18, 거의 한 20일 정도가 공부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시 시험이라는 게 되게 좋은, 미리 대학생이 될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도 하지만 수능을 망치기도 아주 좋은 찬스인 거죠. 그런데 이 서류 전형은 생활기록부만 내면 돼요. 학교에 가지도 않습니다. 면접은 수능 끝나고 해요. 물론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까 오롯이 나는 서류만 접수해 놓고서 공부만 하면 돼요. 수능 공부 열심히. 데미지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기록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뒤로 가기가 이건가요? 네. 아까 여기 홍익대학교나 이화여대 고려대도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제일 기본 베이스는 생활기록부예요. 근데 이 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관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면 가능한데 여기 입시생 어머님들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자기가 미처 관리 잘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만 좀 확보가 돼 있다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의 관리만도 열심히 해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이대랑 홍대 이관왕 했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를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 정도, 요때쯤이네요. 요때쯤에 저한테 이제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리를 하겠다. 근데 보니까 1, 2학년 때 거의 전무해요. 놀랍게도 예고였습니다. 예고인데 활동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관리를 해가지고 그 3학년 1학기 때 내용을 가지고서 미술활동 보고서의 내용의 70%를 3학년 1학기 때 내용으로 제가 채웠어요. 근데 합격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3학년 1학기도 늦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어머님이나 학생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 뭐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제가 여기 그린섬 학생들은 무료로 제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국민대, 동덕여대, 과기대, 명지대, 항명대, 서울대 이런 학교들은 다 보시면 1단계가 서류 100이에요. 네.
내신이 안 들어, 내신을 참고만 합니다. 이 정성평가에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중앙대, 연세대도 다 서류,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경기권에 경희대, 중앙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 캠퍼스가 없잖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미술과가 서울 캠퍼스가 있지만 나머지 중앙대나 뭐 중앙대도 서울에 있긴 하죠. 공간연출과가 있는데 그거는 미대가 아니고 연극영화학과 소속이에요. 그래서 연극영화학과 건물에 있죠. 그래서 문관연출과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하나, 한양대 응용미술과 서울에 하나,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미대는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는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명지대, 연세대, 상명대. 연세대는 서울에도 있고요. 여기 안성에 있는 거지. 경기하고 슬래시 기타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주에 있죠. 그다음 밑에는 뭐 경기대, 인하대, 을지대, 평택대 등이 있는데 이런 글씨는 잘 눈에 안 들어오시겠죠.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서류,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미술활동 보고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냥 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류 전형이야. 서류 내야 돼. 그럼 서류가 뭐 등본 띄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아니면 미술활동 보고서 이렇게 두 개가 서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뭐 전공 면접과 기본 면접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어머님도 엄청 지루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서도 뭐 체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저희는 줄여서 창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창체가 비교과예요. 비교과. 교과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해가지고 내신 성적이랑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특 있잖아요. 세부특기상 줄여서 세특이죠. 그 두 개, 그러니까 교과랑 창체, 그러니까 교과랑 비교과 이 두 개만 잘 관리되어 있으면 내신이 좀 낮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리고 학종은 90%가 수시 전형이죠. 왜 100%가 아니냐면 홍대 때문이죠. 홍익대가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대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다 수시 모집이에요. 자, 정성평가, 정량평가. 여기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도대체 저건 뭐냐? 정성평가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니까 미술활동이 좀 괜찮네. 그러면 내신이 3, 4등급 좀 낮은데 근데 미술활동이 끝내주는데 야, 합격시켜. 이런 게 정성평가예요. 그래서 내신 점수나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미술활동이 좀 부족한데 내신이 모두 다 11111이에요. 막 그러면 아까운데 얘 떨어뜨리기. 미술활동이야 뭐 대학 들어와서 잘 우리가 뭐 시키면 되지. 합격시켜. 뭐 이렇게 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정성평가라는 건 대학교 교수의 주관적인 평가고요. 정량평가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딱 끊어서 넌 불합격이고 넌 합격이야 라고 나누는 게 정량평가고요. 근데 미대에서 정량평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홍익대 1단계에서 내신 몇 프로가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신 20% 들어간 걸로 바뀌었죠. 그 내신 20%는 정량평가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넌 내신 몇 점 들어가. 이건 정량. 나머지 홍대는 80이 서류잖아요. 서류는 정성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쯤에서 또 이제 혹시 궁금해하시는 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서류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류 100이면 이제 과목들을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저한테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수학 점수가 낮아서 뭐 어느 대학은 포기해야 되고 누가 수학이 들어간다고 했나요? 또 누가 수학이 안 들어간다고 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수학 점수마저 높으면 너무 좋죠. 아주 이상적 학생이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높고 그림 잘 그리고 내신 좋고 선생님이 엄청 예뻐하고 키도 크고 와. 그런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애가 없잖아요. 그런 애가 있나요? 제가 지금 20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죠. 이상적인 학생, 유니콘 같은 거죠. 전설에만 나오고. 그래서 이런 학생은 없으니까 대부분이 어때요? 정시 모집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내신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정시 모집에서 무슨 과목이 들어갑니까? 수능에서 국어, 영어, 사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신도 당연히 저희 애들은 국어, 영어, 사탐만 하죠. 홍익대도 국어, 영어랑 사탐이랑 과탐이랑 수학 중에 단위수 높은 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문계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사탐이 단위수를 나중에 3학년 때 역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탐만 들어간다는 말이죠. 홍대도.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탐 애들이 내신 관리하는 거예요. 홍대도 목표도 하고 뭐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국어, 영어, 사탐만 점수가 좀 높고 나머지 수학, 과학은
야, 이 숫자 이거 9는 뭐니? 이거. 엄마, 내 수학 등급이야. 야, 이거 전교에서 4% 준다는데, 그럼 우리 전교생이 100명이니까 4명 중에 네가 낀 거구나. 네. 그런 학생도 많죠. 그래도 이대나 홍대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점수는 안 보니까요. 근데 이화여대는 안 본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화여대도 정시 모집에서 국어영어 사탐이 들어가니까 이화여대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도 국어영어 사탐만 했겠죠. 그래서 수학 점수는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아주 드물게 수학 점수가 높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디에서 어드밴티지가 확실히 있냐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수학 점수가 좀 높으면 이건 우리 서울대가 바라는 학생이야. 그래서 되게 유리한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보면은 수학 점수도 비슷하게 다 좋은 학생들이었고 국어, 영어, 사회만 특정하게 좋은 학생들은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걸 보면 아, 서울대는 수학도 보는구나. 나쁜 놈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들어가는 과목은 학교에서 홍대를 제외하고 정해져 있는 학교는 없지만 국어, 영어, 사탐만 하시면 된다. 근데 수학도 좋으면 너무너무 좋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저희 애들이 그림 그리면서 수학까지 언제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수학도 한번 이제 관리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수학을 막 이제 학원을 신청하고 막 해. 그러다가 국어, 영어 점수가 떨어졌어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수학을 하다가 국어, 영어가 망가지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수학은 차선책이고 잘하면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알보 들어가는 게 홍대, 이대, 고대. 나머지 자소서, 면접을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소서 폐지된 학교가 미리 나오고 있죠. 이거보다 더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서류 100,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어요. 내가 붙었어. 와,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보시고 수능 최저, 홍익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합 9예요. 국어, 영어, 사탐 등급을 다 더해서 9등급이 나오면 합격이란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333 나오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가 국어가 이번에 어려워서 4가 떴어요. 그러면 영어가 2 나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보완해 주면 되고 국어가 5가 나왔다면 영어나 사탐이 1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더하기 9가 나오면 되고 이화여대는 2개 영역 합 6이에요. 한 과목이 9등급이 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2개만 관리하면 된다는 거. 2과목 6이고 고대 서울대 갈수록 점점 빡세지죠. 경희대는 이제 국어랑 영어 2과목 중에 하나만 3등급 나오면 되고요. 나머지 고대 서울대 연대는 좀 많이 힘들어요. 3개 영역 합 7, 합 8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예고 다니는 학생이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오는데 내신이 좋다. 그러면 저기 충분히 노릴만 하죠. 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 원하시는 게 홍대 제일 많이 원하시고 왜냐면 되게 많이 뽑거든요. 다른 대학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30% 내지는 20%밖에 안 뽑아요. 실기 보는 학교든 서류를 뽑는 학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홍익대만이 수시 모집에서 정원의 80%를 뽑고 있어요. 80%입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가려면 수시 모집으로 가야만 문이 엄청 넓고 정시로 가서는 사실 인원수가 이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70이었는데 올해 8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30에서 20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금속공예과니 이런 과들 다 4명씩밖에 안 뽑고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들어가는 게 홍대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홍대를 제일 많이 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순서도 2순위가 이제 과기대, 경희대, 세종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중앙대, 한양대 명지대를 노리시는데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으로 되게 조금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실기 전형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학교입니다. 근데 일단 뽑고 있으니까 제가 적어놓은 거고 홍대 다음으로 제일 많이 뽑는 학교가 세종대예요. 48명 뽑습니다. 디자인 이노베이션. 그래서 홍익대가 제일 많이 뽑지만 2순위에서 제일 많이 뽑는 그러니까 전체로 통틀어서 제일 많이 뽑는 학교 넘버 2는 세종대이고 세종대랑 홍익대랑 면접 방식이 또 똑같아요. 심층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20분 동안 그림을 그리거나 감상 문제를 학생이 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을 주고 홍대 같은 경우엔 세종대 같은 경우에 40분을 줘요. 40분 동안 네가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교수님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한번 생각해봐 하는 시간을 주는 게 심층 면접이라고 하고요. 그 2개의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그냥 일반 면접이에요. 자, 이름 부르면 들어와.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 물어보고 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일반 면접이고 나머지는 대기 시간을 준다는 거. 홍익대학교 올해
내신 20%로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원래 홍대 서울은 서울 캠퍼스는 내신 평균이 한 1.8에서 2등급 정도 되는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되면 일단 통과가 안 돼. 1단계가 내신 100%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내신 20%로 바뀌면서 1단계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5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또 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3, 4등급 학생들이 이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올해 결과물을 보니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내신이 다 낮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충분히. 미술 활동만 좋다면.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가 더 중요해졌는데 이놈의 생활기록부가 다들 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상실적 이제 2024년부터 안 들어가잖아요. 수상실적 안 들어가고 독서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축소되고 뭐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가 엄청 간소화됐습니다. 간소화됐기 때문에 특히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비교과죠. 그다음에 교과, 세특, 영어, 국어, 과학, 한국사, 중국어, 일본어 이런 선생님들한테 다 잘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몇 마디 어떤 말들을 써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우리 애가 좀 낮은데 세특이 되게 잘 써 있어요. 그러면 내신 성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과목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보이라고 말하면 또 야 이거 선생님 갖다 드려라 해서 뭐 이렇게 뭐 비타 오백도 하나 까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 잘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선생님이 얘는 되게 착실한 애구나. 성실 내 수업을 잘 듣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뭔가 하나를 더 부탁했어 선생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런 수행평가를 제가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써봤는데 선생님 이거 좀 저 생활기록부에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 써줄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써가서 써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이거 내가 미술 선생님이야? 나 지금 국어 선생님들 나한테 너 미술을 부탁하는 거야? 야, 안 돼, 임마, 이런 거. 이거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으면 가져가.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좀 오픈 마인드의 선생님 계시고 또 아닌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 저희가 학생들이 100만큼 노력했다고 해서 100만큼 적히지는 않습니다. 100만큼 노력했는데 20밖에 안 적은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100 정도 했는데 한 95 정도 적어준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학생들이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또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고 또 사람끼리의 이게 얘기다 보니까 좀 더 예쁘고 좀 더 성실하면 그래도 선생님이 좀 도와주려고 하시고 또 좀 잘 안 적어주신 선생님도 또 어떻게 하면 또 적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제가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회의 안 좋은 면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는 미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1학년 때 나 패션 디자이너라고 생활교육부에 적혀 있는데 2학년 때는 산업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문제가 돼요. 대학에 반영 안 됩니다. 그 칸은 블랭크 처리가 돼서 대학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꿈이 바뀌었든 뭐 하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자기의 꿈이 안 바뀌는 것도 이상하죠. 꿈이 한참 많을 시기인데 그냥 오롯이 나는 뭐 패션 디자인에 꽂혀가지고 패션 물론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꿈이 바뀔 수도 있겠죠. 되게 많이 바뀌고 그래서 뭔가 꿈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다 설명드리기는 다 설명했나?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내 활동이 좀 미흡해서 외부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생활교육부에 적히진 않아요. 그래서 외부 활동한 거를 써먹을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이 두 개 학교는 외부 대회,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화여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하는 학교가 어디다 뭐 목표를 좀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 학교가 어디가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다 아시기에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지금 집에 가서 일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 깔끔하게 해서 학생에게 넌 여기가 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린섬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지금 그린섬 학생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입시는 전략이라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시 6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6번의 기회를 실기로만 다 쓰기에는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번의 학교를 다 시험 보러 다니면 이제 수능이 망가지는 거니까. 또 그렇지만 난 수능이 망가져도 난 실기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6개를 다 보겠습니다, 선생님.
못 보죠. 왜냐하면 10월 달이라는 게 대학교 학사 일정이 안 끝났어요. 대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강의실을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봅니까, 시험을? 주말에 보죠. 토요일, 일요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들이 다 주말에 봅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날짜가 겹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8개, 뭐 11개 이렇게 겹치잖아요. 실기 시험 날짜가. 그러니까 6개를 다 볼래야 다 볼 수가 없어요. 몸이 뭐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6개를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학교마다 또 내신으로 1단계를 커트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으면 엄마 나 여기는 보고 싶어도 못 봐. 여기는 여대밖에 없어. 뭐 그러면 남학생은 또 볼 데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 6개를 다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6개를 다 보는 게 또 되게 안 좋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공부가 깨지니까. 그래서 학종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보면 되게 좋죠. 네, 그래서 6개의 기회를 오롯이 살릴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수시에 아니면 정시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적당한지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올인 제발 그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그래서 이거 도박이 아니니까 제발 뭐 하나에 올인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떤 학생은 올인에 가까운 거를 해야 맞는 학생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올인은 아니고 플랜 B나 플랜 C는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최종 합격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되게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갔네요. 네. 네, 다음은 현창 원장님. 네. 제가 얘기 안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리나요? 예, 그 글이 조금 길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5분 동안만 쉬었다가 다시 그림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